네, 2016년 3월, 2016년 고3, 7월 모의고사, 채봉감별곡 들어가 볼게요. 채봉이 주인공입니다. 네, 채봉은요, 장필성이라는 사람과 혼약,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판서에 첩으로 들이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받습니다. 자, 김진사가 누구냐? 채봉의 아버지예요. 채봉의 아버지가 딸과 돈을 매개로 해서 관직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김진사는 매관 매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직을 사고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허판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김진사 내외가 상경에서 객주집에 임시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판서에게 가봤더니 허판서가 김진사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어이구 김현감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데 노독은 아니 나셨나. 자, 여행길에 피로입니다. 여행길에 조금 피로해서 병이 나는 경우, 자, 우선 급한 대로 과천 현감을 구경하려나? 자, 네가 나에게 딸과 돈을 준다 했으니 내가 현감을 시켜줄게 하고 지금 이렇게 뻔뿌질하는 거예요. 하더니 문갑에서 현감 칙지를 내어주는지라. 김진사는 칙지를 보고 가슴이 주저앉으며 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지? 허판소가 거동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왜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하지? 김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며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 대감 혜택으로 천은을 입었습니다만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풍파를 겪고 올라왔으나 대감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풍파를 겪다니? 전후의 말을 다 하니 어떤 사정이 있었나 봐요. 전후 사정을 다 말하니 허판서가 벼랑간 눈이 실축해지며 조금도 가엾은 생각 없이 이런 맹랑한 놈을 봤나? 지가 어찌하였든 과천 현감은 할 터이니까 내려갈 때는 허락을 다 하고 지금은 딴소리를 하네. 어찌됐든 관직은 받을 테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새끼 닭 잡아먹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미네, 시치미를 떼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 김진사 얼굴을 훑어보면서 대단히 놀라운 말이네.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고 딸이야 못 찾아서 가지고 온다는 말인가. 즉 보아하니 앞부분 줄거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김진사가 올라오는 길에 재물은 도둑을 맞고 딸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죠. 대감 위력이나 빌어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 허판서가 성을 내며 큰 소리로 이놈 부모가 돼서 난리 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누구 위력을 빌어서 찾으려고 내버리고 왔어? 맹랑한 놈 하더니 하인을 불러 구류, 이거는 가두라는 얘기입니다. 가두라 시키며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5천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이따위 소리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주선을 다 해서 주마 했더니 현감은 할 터이니까 지금 와서 그까지 소리한단 말이냐? 하고 다시 말할 수 없이 가두더라. 김진사가 딸과 재물을 바쳐서 관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나 봐요. 재물과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때 채봉은 취향과 약속한 후 만리교에서 이부인의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여 취향과 취향 어미를 데리고 평양으로 도로 내려와 취향의 집에 있으며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차차 길을 얻어 장필성에게 통하려고 우선 서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 그쵸? 자, 일단은 채봉은 김진사의 딸입니다. 김진사의 딸이 취향과 약속한 후 우리는 취향이라는 인물을 여기서 처음 봐요.
만리교에서 어느 다리에서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을 치고, 자, 이 부인이 누군지 몰라요. 도망을 치고 취향과 취향 어미를 데리고 평양으로 도로 내려와서 취향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김진사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차차 길을 얻어 장필성, 이게 약혼자죠. 예. 혼인을 약속한 남자에게 통하려고 우선 그림입니다. 글과 그림의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채봉이는 만리교에서 도둑이 들기 전 두어식경이나 앞서 도망쳤기 때문에, 자, 두어식경 시간입니다. 두어시간 전에 앞서 도망했기 때문에 김진사가 그 지경이 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재산을 빼앗아가기 전에 채봉이는 미리 도망을 쳤기 때문에 김진사 아버지가 그 상황에 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때 부인이 열흘 만에 평양에 당도하니 어디로 가리요? 속으로 생각하되.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채봉의 아버지가 김진사, 엄마가 이 부인이에요. 그런데 채봉은 지금 엄마 아빠 손을 따라서 자기는 생판 모르는 이 허판서라고 하는 늙은이의 첩이 되기 위해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채봉이 궁리를 하다가 취향, 그리고 취향 어미, 즉 이 사람들은 채봉을 받들어 모시는 시비, 여종들이에요. 이 여종들을 따라서 밤에 몰래 짜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라졌고 그 뒤에 도둑이 들어서 재산까지 탕진하게 된 거예요. 이때 부인이 밤낮 열흘 만에 평양에 당도하니 어디로 가리요? 속으로 생각하되 애기가, 여기서 채봉이에요. 이리 오면 필연 취향의 집으로 왔을 터이니 취향의 집으로 찾아가는 게 옳다 하고 대동문에 들어 좌우를 보고 탄식하는 말이, 산청과 물색은 의구하다마는, 즉 세상 풍경은 그대로인데 나는 불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이렇게 초췌해졌단 말이냐. 날도 잃고 재산도 잃고 이렇게 한숨 지으며 고을에 들어가 취향의 집으로 가니 채봉이 취향을 데리고 선후 방침을 의논하여 앉았는데 이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며 취향부터 부릅니다. 취향아 취향아. 채봉과 취향이 부인의 음성을 어찌 모르리요? 당연히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서술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에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이 부인이 미쳐 채봉을 보지 못하고 앞선 취향 보고, 취향아 우리 댁 아기씨 여기 왔니? 채봉이 급히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나 여기 있어. 이 부인이 얼싸안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 집이 오늘날같이 불시에 망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을까. 채봉이 이 말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울며, 망하다니 불초녀로 무슨 풍파가 났소. 불초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인이 정신을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와 앉으며 어떻게 되어 내가 이리로 왔니? 채봉이 부인의 행색을 보고 이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도리어 묻기를, 어머니 나 여기 온 것을 장차 이야기할 것이며 어머니 이야기하시오.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무슨 일로 이렇듯 혼자 오시오? 한참 동안 답답해 앉았다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서울에 갔다가 허판서가 영감을 가두고 윽박지는 일을 다하며 어찌하면 좋으냐. 돈을 5천냥 내놓든지 너를 데려오든지 하라 하니 너는 아버지를 살리려거든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채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지난날 만리고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 온 말을 대강하여 말하고, 어머니 나는 죽어도 서울로 올라가기 싫소. 이 자식은 죽은 걸로 하십시오. 네가 아니 가면 아버지는 아주 돌아가시란 말이냐. 너를 찾아 놓든지 돈을 해서 놓아라 하니 너도 가야지. 채봉이 묵묵히 앉아 홀로 이 일의 사태를 생각하니 가련한 부모는 이미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 허판서 얘기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가사는 탕진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이 몸은 죽어도 먹은 마음을 변할 생각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요. 내가 올라가면 장필성의 죄인이 될 것이요. 돈도 못하고 나도 안이 올라가면 부모는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진퇴유곡이라고 합니다. 이 몸이 죽으면 모를까? 죽으면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니와 늙고 병든 부모는 속절없이 죽는 사람이라. 죽기도 살기도 어려우니 서글프다. 역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구나 이 얘기죠. 천지가 광활하지만 가련한 박명여자의 한 몸 용납할 곳 없는가? 세상에 누가 만일 돈을 주어 내 보물을 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가다가 종노릇을 시키든 종노릇을 하고 기생노릇을 시키거든 기생노릇을 하리라. 결심하니 세상에 한없는 것이 눈물이라. 최봉이라는 여인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위기에 처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남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이 채봉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입체적인 성격이 이 소설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한 남자를 향한 사랑,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면서 부모의 생각이 옳지 않다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 거절하는, 반항할 수 있는 진취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채봉감별곡 이 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채봉감별곡 또 하나의 그 지문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어서 봅시다.